자, 여러분들 이어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문제인가요? 20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가건설한 자산에는 취득 당시의 시가?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건물을 산 게 아니라 직접 건설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자가 건설한 자산의 취득 원가는 건설 원가에 부대 비용을 가산한 금액이겠죠. 만약에 여기 취득 당시의 시가라는 얘기는 자가 건설하지 않고 그냥 내가 만들어져 있는 건물을 취득했을 때 그때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1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21번은요. 다음 중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자산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물어봤네요. 첫 번째는요.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업에 사용을 안 해요. 그럼 당연히 감가상각을 하면 안 되겠죠? 대신 유휴설비는 제외한다. 유휴 거기다가 밑줄 하나 그을게요, 여러분들. 유휴설비는 뭐냐면 여러분 쉬고 있는 설비예요. 잠시 쉬고 있는 설비다. 그러니까 계속 아예 사용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잠시. 예를 들자면 만약에 이제 파업이 시작됐어요. 예전에도 한번 그 현대자동차가 파업을 해가지고 설비가 멈춘 적이 있었죠. 그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휴, 잠시 쉬고 있는 설비는 감가상각을 해요. 그래서 요거 제외하고 아예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장기할부 조건으로 매입한 기계장치 당연히 감가상각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정답은 일단 2번이고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에 감소되지 않는 가치 감소가 되지 않는데 여러분 그러면은 감가상각을 할 수가 없죠. 시간이 지나도 감소가 안 된대. 다른 말로 보면 여러분 이거 내용 연수가 무한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토지 같은 경우가 되겠네요. 써도 가치 감소가 있어야지 우리가 가치가 감소하면 삼각해 이거 할 건데 삼각되지 않는답니다. 건설 중인 자산도 여러분들 우리 아까 저랑 2교시 수업할 때 어떤 내용에 대해서 배웠나요? 수익 바라기, 수익 창출에 기여를 해야지만 비용 처리할 수 있는데 건설 중인 자산, 짓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네, 감가상각을 할 수 없겠죠. 자, 22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너 부당한 행위 했어? 그럼 네가 그거 계산한 거 인정하지 않을게. 부인. 그래서 조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조건이 뭐였었죠?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일 것.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키는 거래일 것. 특수관계자한테 조세를 세금을 내리게 해주는 행위 있죠, 여러분들. 우리는 요거를 뭐라고 배웠었나요? 여러분 정상적으로 팔기 위해서는 팔 때는 어떻게 팔아요? 고가로 팔아야 되죠. 그런데 딸내미한테 파는 거야. 아들내미한테 파는 거야. 그럼 어떻게 팔아요? 저가 양도하겠죠. 정상적인 거라면 여러분 살 때는 싸게, 팔 때는 비싸게 파는 게 맞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특수관계자니까 그렇게 못 파는 거야. 그래서 싸게 양도하고 고가로 비싸게 매입했을 경우에만 우리는 그 부당행위 계산을 부인하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일단 1번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는 무조건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적용되는데 아니라니까요. 1번과
2번을 만족하셔야지만 우리는 뭐 할 수 있다라는 거? 예, 인정하겠다. 두 가지를. 그래서 1번이 일단 틀렸고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더라도 거래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며 사법상 적법한 것으로 그 효력은 유지된다. 그 거래를 부인하는 건 아니고요. 분명히 이 시가와에 뭐가 발생하겠어요? 차액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뭘 하겠다? 세무 조정을 하겠다. 그 거래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겠다. 대신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서만 계산을 다시 하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 또 무한정 이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서 무조건 하면 또 열받겠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배웠었죠, 여러분들? 시가와의 차액이 5% 이상 차액이 발생하거나 5할 3억 이상인 거래분에 대해서 조세를 부당하게 한 행위에 대해서 뭐 하겠다? 부당행위 계산을 부인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가 5% 차액 그 다음에 3억 이상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번 특수관계자에 관한 판단 시점은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맞는 말이고요. 어느 일방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에 해당하면 이들 상호간은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자, A가 B한테 물건을 팔았어요. 그럼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가 양도 고가 매입으로 팔았습니다. A, B 서로 특수관계자일 필요는 없고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특수관계에 해당이 되면 이들 쌍방간, 상호간은 특수관계로 보겠다 그 뜻입니다. 자, 22번도 문제 좋았고요.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풀었던 문제예요. 자, 28번. 법인세법상 귀속자에 따른 소득 처분을 연결한 것 중 틀린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비출자 임원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 1번과 2번에서 여기 B자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는데 출자 임원이라는 분은 주주이면서 임원이란 뜻이잖아요. 출자가 주주란 뜻이고 여러분 비출자 임원은 출자를 안 한 임원이기 때문에 그냥 임원이란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럼 차이점이 뭐냐면 주주면 배당으로 소득 처분이 될 것이고 임원이면 나의 상여 처분이 될 거라고요.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어떤 게 세율이 훨씬 더 높나요? 배당이나 상여 중에서. 그렇죠. 상여로 소득 처분 받는 게 훨씬 더 세금을 많이 내요. 그래서 이렇게 주주 임원인 경우에는 우리는 높은 세율을 적용을 해서 상여로 소득 처분합니다. 자, 임원은 당연히 상여 처분하겠죠? 개인 주주래요? 그러면 주주니까 배당으로 처리하시면 되고요. 기업이네요. 그러면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를 합니다. 잠깐 해답지 해설 보시면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상여로 처리한다 라고 써져 있지만 가운데에 배당보다는 상여로 처분하는 게 세금을 더 많이 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상여로 간다. 29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수익을 간만에 또 마지막인데 해도 되나요, 여러분들? 하지 말라고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길동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수익을 수익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입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법인세법상 입금에는 미실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실 수가 없어요. 왜요?
세금을 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주식 평가 같은 거 있죠, 여러분들. 단기 매매 증권을 평가했는데 이익이 생겼어. 그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이익은 재무제 표에는 공시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실현이 안 된 아이들은 입금 불산입 항목으로 만들어 놨고요. 플러스 우리가 영업거래가 아닌 자본거래 아주 쉽게는 주식거래로 인해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당연히 입금 산입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뭐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입금 산입 아닙니다. 그리고 정답은 일단 2번이 되겠죠. 자산의 평가 차익이래요. 그리고 임의로 평가증 했어요. 대신 예외가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항상 세법은 예외가 있어요. 무슨 법에 의해서 평가한 건 인정. 근데 임의로 기업이 임의로 했대요. 그럼 당연히 안 되겠죠. 자, 29번의 정답은 2번이었고요. 30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외국 법인의 국내 지점 종업원인 홍길동이 본점으로 전출함에 따라 퇴직금 1억 원을 수령했대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퇴직금을 진정 퇴직한 후에 받은 퇴직금으로 간주할 거냐 이거야. 여러분 이거 국내 지점 종업원인 홍길동이 이거네. 아, 외국에 있다가 이렇게 들어간 거죠. 이걸 퇴사로 볼 거냐 이거야. 당연히 안 보겠죠. 그래서 인정되는 퇴직금은 몇 원인가? 당연히 빵원입니다. 자, 여기 잠깐 읽어볼게요. 국내 지점 종업원이 본점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여기서 포인트 별표. 진짜 네가 퇴직한 거 맞아? 야, 그냥 너 외국 법인에서 본점으로 들어간 거지 이게 퇴사한 게 아니잖아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여러분들 34번 문제 가볼게요. 여러분 여기 제가 파란색으로 써져 있는 건 뭐냐면은 중요해서 써져 있는 게 아니라 예전에 풀었던 문제 말고 제가 안 풀어줬던 문제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색깔로 좀 칠해 놓은 것입니다.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고 나와 있네요. 1번. 지출증명서류 없는 접대비는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당연하죠,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너 1만 원 초과했어? 그러면 그때는 지출증명서류, 적격증명서류 A라고 표시할게요. A로 수치를 하셔야 합니다.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접대비 한도액이 다르죠. 여러분 일반 기업은 1200만 원 기본 한도. 그러니까 나누기 12개월 하면 뭐예요? 한 달에 100만 원씩이죠. 그런데 중소는 더 열악하죠. 그리고 솔직히 여러분 갑과 을의 관계에 있어서 갑이 접대를 하나요? 을이 접대를 하나요? 그렇죠. 중소기업이 속하는 을이 접대를 많이 하겠죠. 그래서 중소기업은 3,600만 원 기본 한도가 있습니다. 3번. 현물 접대비는 시가로 평가한다. 여러분 틀린 것 같지 않죠? 근데 원칙은 여러분들 여기 별표 잠깐 할게요. 3번. 현물 접대비라는 건 뭐냐면 우리 회사의 상품이나 제품으로 접대를 하는 행위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 회사가 가전제품 만드는 회사야. 그럼 여러분 뭐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이런 거를 접대 물품으로 줄 수 있죠. 요때는 시가와 장부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라고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맥스가 맞아요. 대신 정말 정상적으로 봤을 때 뭐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이 오지 않았을 때는 예를 들어서 냉장고가 80만 원짜리예요. 근데 우린 이거를 100만 원 주고 팔아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장부가액은 80이고 시가는 얼마예요? 당연히 100만 원이라고 쓰겠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장부가액이 크겠어? 시가가 크겠어? 당연히 시가가 크겠죠. 그래서 요 3번을 정답으로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회계에서 우리 뭐라고 배웠는지 아세요? 저가법이라고 배웠다. 저가법은 뭔데? 시가가 원래는 더 커야 돼요. 내가 무슨 기부천사도 아니고. 저도 남겨 먹으려고 장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천재, 지변, 뭐 이런 아니면 화재 그 공장에 여러분들 화재가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탔어. 에?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부가액보다 이 시가가 더 적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요걸 회계에서는 저가법이라고 배웠어요. 아무튼 간에 그 둘 중에 큰 금액으로 한다. 요게 맞는 문구고요. 정상적인 경우라면 당연히 시가가 크겠지. 그거를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이 틀렸고요. 사용인이 부담해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경우는 당연히 접대비로 보지 않겠다. 자, 여러분 여기서 사용인이라는 건 뭐냐면 종업원을 의미합니다. 종업원. 임직원. 그래서 좀 헷갈리시는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 사용자라는 표현도 많이 써요. 자, 사용자는 회사예요, 회사. 대표이사, 뭐 사장님. 사용인은 종업원, 임직원, 요렇게. 근데 이제 세법은 여러분들 뭐 사용인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 종업원이라는 표현도 쓰고 임직원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뭐 법인세법에서 또 이런 문구가 나오지만 무슨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에 대한 기준이 있을 거고 뭐 노동법 그죠 여러분들 이런 법들이 각자가 추구하는 그런 기준들이 약간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제가 늘 강조하듯이 소득세는 베이비 법인세는 어절트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기장 능력에 따라서. 그래서 쓰는 용어도 각자 비슷은 하지만 조금씩 다르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약간씩 다르게 표현이 되는구나. 그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우리가 그렇다고 무슨 근로기준법이니 뭐 노동법이니 뭐 그런 거를 다 일일이 하실 수는 없잖아요. 느낌만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35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참고로 여러분 이거 법정인지 지정인지에 대한 기준은 외우셔야 되는 거죠. 이건 솔직히 여러분들 암기죠. 그래서 우리는 뭘 외우는 게 편하냐면 4번을 외우시는 게 편해요. 요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요거는 법정기부금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다가 국가겠지 뭐. 국가나 지자체에 기부했어? 그럼 당연히 국가기관이니까. 야, 나한테 많이 해. 그럼 많이 해줄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천재지변 또는 국가지자체 요거는 법정기부금이고요. 나머지는 지정기부금으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굳이 우리가 이런 것까지 외우기는 힘들 수 있다. 36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다 해가고 있습니다. 내국법인이 외상매출금 대여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할 경우에는 채권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몇 %에 그렇죠. 여러분 둘 중에 큰 걸로 가자 그랬었죠? 그래서 1%나 아니면 우리 회사는 여러분들 되게 특수한 회사야. 예를 들자면 카드사야. 그럼 다른 기업에 비해서 이렇게 카드 대금 많이 이제 못 내시는 분들도 있고 연체도 막 되고 이러잖아요. 그런 회사들은 대손 실적률이 더 높을 수 있죠. 그래서 요거는 공식에 의해서 계산을 했더니 우리 회사는 2% 정도 뜯겨요. 그러면 알았어. 기본은 1%인데 니네 회사의 대손에 대한 실적률이 2%면 알았어. 그중에 맥스 값으로 해줄게. 그래서 2%로 적용하시면 되겠죠. 지금은 이 문제에서는 기본을 묻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1, 정답은 3번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37번 가볼게요. 법인세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의 2월 결손금 소득공제는 여러분들 얘는 암기하셔야 되죠? 별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 별표 60%만 해주죠. 만약에 내가 중소기업이야. 그러면 요때 100%. 아니면 일반 기업은 그렇죠. 60%.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의 60%의 한도로 2월 결손금을 빼준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38번.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이 100만 원이고 판관비 중 20만 원은 송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각사손은 얼마? 이건 너무 쉽죠, 여러분들. 그럼 얘는 손불이라는 거 아니야? 그치? 송금 불산입은 무슨 조정 사항이니까 가산 조정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되겠습니다. 과세표준의 신고 및 납부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나와 있고요. 과세표준 신고 시 재무상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본대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거 제출 서류 중에 하나 있었죠? 제 거 교환에 한 3번째인가 4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재무상태표 제출 서류 있었어요. 무신고로 간주합니다. 2번. 각 사업연도에 소득 금액이 없어도 신고하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했었죠. 그래야 나중에 네가 2월 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고 혹시 네가 중소기업이야? 그러면 소급공제해서 내가 환급으로도 해줄게. 아주 중요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혹시 장사하시는 어머님, 아버님 계시면 무조건 신고하라고. 왜냐면 신고 안 하고 싶겠죠. 왜냐면 나 이번에 마이너스 났어. 신고 안 할래. 하셔야 됩니다. 3번.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할 수 있다. 맞습니다. 중간 예납 세액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초과해도 환급하지 않는다? 이거 당연히 이거는 환급을 해야죠, 여러분들. 초과했으면 환급이 원칙이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제가 32번 문제를 하나 빠뜨리고 가서 다시 올라가서 요거까지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형자산 매입을 했어요. 그런데 취득가액이 얼마예요? 이거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도 안 귀엽다고요? 그래요. 그래도 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매입가액 500만 원에 취득세하고 운송비는 더하는 거 아세요? 근데 여러분 이 농어촌 특별세 처음 보셨죠? 저는 이 문제에다가 별표를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여러분 이 취득세 있죠? 이 취득세가 야, 너 자산 구입했어? 그래, 돈 많네. 너 세금 좀 내. 그래서 취득세 안에 원래 여러분 취득록세만 있는 게 아니라 농특세와 교육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처음 보셨죠? 왜냐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포함시켜서 취득세를 가산하기 때문에 그냥 수업 목적상으로는 취득세 요렇게만 나오는데 농특세와 교육세가 요 취득세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까지 별표, 별표, 왕별표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번 한 학기도 수업 들으시느냐? 쉽지도 않은 법인세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그거 혹시 아시나요? 제가 그 유튜브에다가 이 강의를 여러분들 수업 듣고 있는 강의를 다른 학생들이랑 조금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올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 강의 중간중간 학기 중에는 바빠서 못 들으셨던 분들이 있으시면 유튜브 이거 빨간색으로 쓰면 재수없대. 바꿀게요. 유튜브에 치시고 제 유튜브 아시죠? 광미정 777 이렇게 치시고 법인세를 검색을 하시면 처음부터 오리엔테이션부터 한 강의 쭉 올라가 있습니다. 방학 때 열공하셔서 여러분들이 취득하고 싶으신 자격증 많이 부자 되시라고 제가 또 찍어서 열심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이제 진짜로 안녕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